오늘은 제가 조금 부끄러운 하지만 꼭 한 번은 꺼내보고 싶었던 이야기를 들고 왔어요. 혹시 꼰대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아마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듣기만 해도 어쩐지 어깨가 움츠러들고 입가가 씁쓸해지는 그런 단어지요. 그런데 만약에 아주 만약에 말이에요. 누군가 내 등 뒤에서 나를 가리키며 저 사람은 꼰대야 라고 수군거린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아찔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답니다. 한평생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덜컥 겁이 났던 순간이 있었어요. 제가 아직 회사에 다닐 때의 일이에요. 사무실 탕비실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젊은 직원 둘이서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됐지요. 다른 부서의 어떤 상사 이야기를 하고 있더군요. 그 상사가 했던 말, 행동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는데 어찌나 제 이야기 같던지. 나도 모르게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나쁜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었을 텐데 그저 후배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했던 조언들이 어느새 그들에게는 숨막히는 잔소리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참 무거웠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지혜가 쌓이는 과정이라고 믿었는데 어쩌면 나도 모르게 내 경험이라는 좁은 우물에 갇혀버린 건 아닐까. 세상은 이렇게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나만 홀로 과거에 멈춰 서서 옛날 이야기만 반복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건 아닐까.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 못 이루고 한참을 뒤척이다가 조용히 다짐을 하나 했답니다. 그래, 세월이 흘러 자연스럽게 어른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마음까지 굳어버린 꼰대는 되지 말자. 존경까지는 바라지도 않으니 적어도 후배들이 어려워하고 피하는 그런 선배는 되지 말자. 그날의 다짐이 제 남은 직장 생활을 그리고 어쩌면 제 인생 전체를 바꿔 놓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선배가 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3가지 방법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조금은 서툴고 어설펐을지도 모르는 저의 노력이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첫 번째 노력은 말하기 전에 3번 듣기였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당연한 말 같지요. 하지만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른답니다. 특히 저처럼 성격 급하고 또 나름대로 한 분야에서 오래 일하며 경험이 쌓인 사람에게는 더더욱 그랬어요. 후배가 어떤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입을 떼는 순간 머릿속에서는 이미 해결책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아, 그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 나 때는 저런 실수 안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니 후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제가 먼저 말을 끊고 나서는 일이 비일비재했지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은 행동이었는지 몰라요. 제 딴에는 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에 도움을 주고 싶은 선한 의도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지만 그 순간 후배는 자신의 의견이 묵살당했다고 느꼈을 거예요. 자신의 고민의 깊이를 존중받지 못했다고 생각했을 테고요. 그 탕비실에서의 충격적인 대화를 엿들은 이후 저는 의식적으로 입을 닫는 연습을 시작했어요. 후배가 무언가 이야기하러 찾아오면 일단 제 손에 들고 있던 펜부터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몸을 살짝 그 사람 쪽으로 돌려 앉아 눈을 맞추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속으로 숫자를 셌지요. 1, 2, 3. 무슨 말을 하고 싶어도 일단 3번은 참고 상대방의 이야기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자. 처음에는 입이 근질거려서 좀이 쑤시는 것 같았어요.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조언과 해결책이 떠다니는데 그걸 꾹꾹 눌러 참는 게 마치 수행을 하는 기분이었달까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조용히 듣고만 있으니
오히려 후배들이 더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문제의 표면적인 부분만 이야기하던 친구들이 제가 잠자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자 문제의 핵심과 그 안에 담긴 자신의 속마음까지 털어놓기 시작했지요. 어떤 젊은 대리가 아주 혁신적인 기획안을 하나 가져온 적이 있었어요. 솔직히 제가 처음 그 기획안을 훑어보았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거였어요. 이건 절대 안 돼. 현실성이 너무 떨어져. 제가 가진 과거의 경험과 데이터들이 전부 다 그 기획안의 실패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아마 서류를 보자마자 이건 이런 점 때문에 안 되고 저건 저런 이유로 불가능하다며 조목조목 반박부터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날 꾹 참고 그 친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기로 마음먹었답니다. 1시간 가까이 이어지는 발표를 저는 단 한마디도 끊지 않고 들었어요. 그 친구의 눈이 얼마나 반짝이는지,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해 얼마나 큰 확신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 목소리의 떨림 하나하나를 느끼면서요. 발표가 모두 끝나고 나서야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김 대리, 이 기획안을 준비하느라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을지 눈에 선하네. 정말 고생 많았어요. 제가 처음 던진 말은 기획안의 내용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 친구의 노력에 대한 칭찬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의 얼굴에 안도하는 빛이 스치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제 의견을 아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나는 이런 점들이 조금 걱정되는데 김 대리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질문을 던지는 형식으로요. 우리는 그날 오후 내내 토론을 벌였어요. 저는 제 경험을 이야기했고 그 친구는 자기가 조사한 새로운 시장의 흐름에 대해 이야기했지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를 가르치고 또 서로에게서 배웠습니다. 결국 그 기획안은 저의 경험과 그 친구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더해져 훨씬 더 완벽하고 탄탄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고 결국 회사 역사에 남을 만한 큰 성공을 거두었답니다. 만약 제가 그날 제 경험만을 믿고 그 친구의 말을 중간에 끊어버렸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우리는 그 엄청난 성공의 기회를 영원히 놓쳐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유능한 후배의 열정과 가능성을 제 손으로 꺾어버린 무능한 상사로 기억되었겠지요. 그 일을 겪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귀로 받아들이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당신의 생각을, 당신의 열정을, 당신이라는 사람, 그 자체를 내가 존중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표현이라는 걸 말이에요. 내 경험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귀를 열 때 비로소 우리는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혹시 누군가와 대화할 때 자꾸만 내 말이 먼저 앞서 나간다는 생각이 든다면 아주 잠시만 숨을 고르고 상대의 눈을 바라봐 주세요. 그 사람의 이야기 속에 어쩌면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두 번째 노력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먼저 물어보는 용기였습니다. 나이가 들고 직급이 올라갈수록 우리는 왠지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한다는 착각에 빠지기 쉬운 것 같아요. 특히 후배들 앞에서 내가 무언가를 모른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은 마치 나의 권위와 체면이 깎이는 일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세상은 얼마나 빠르게 변하나요.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새로운 기술과 문화들이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제가 과장으로 승진했을 무렵 회사에 처음으로 컴퓨터라는 것이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젊은 친구들은 상상도 못하겠지만 그때는 정말이지 거대하고 시끄러운 기계 덩어리였답니다. 타자기로 문서를 치고 손으로 장부를 정리하는 데 익숙했던 저에게 까만 화면에 하얀 글씨만 깜빡이는 그 컴퓨터는 외계의 물건처럼 낯설고 두렵기까지 했어요. 젊은 직원들은 신기해하며
금세 배우고 적응하는데 저를 포함한 몇몇 선배들은 애써 컴퓨터를 외면했지요. 저런 기계 없어도 우리 때는 일 잘만 했어. 괜히 복잡하기만 하고 일만 느려지는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은 고집이었지요. 변화의 흐름을 애써 외면하고 자신의 무지를 감추기 위해 낡은 경험 뒤에 숨으려고만 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아주 급하게 처리해야 할 보고서가 있었는데 그날따라 타자기가 말썽을 부리는 바람에 쩔쩔매고 있었어요. 그때 막 회사에 들어온 신입사원 하나가 제 곁으로 다가오더니 과장님, 제가 컴퓨터로 금방 정리해 드릴까요? 하고 묻더군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두 가지 마음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하나는 내가 어떻게 신입사원한테 이런 걸 부탁해 하는 자존심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 답답한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는 절박함이었지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그 갈등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닌데 한번 배워보자. 저는 그 젊은 신입사원에게 아주 정중하게 부탁했어요. 이 선생, 미안하지만 나 좀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리고 혹시 시간이 괜찮다면 나에게 이 컴퓨터라는 것 좀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제 말에 그 신입사원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라더군요. 아마 과장급의 상사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달라고 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이내 그 친구는 정말 기쁘고 신이 난 얼굴로 네 과장님. 제가 아는 건 전부 다 가르쳐 드릴게요. 라며 흔쾌히 제 옆자리에 앉았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 시간을 쪼개어 그 신입사원에게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제가 모르는 것을 질문하면 그 친구는 마치 자기 일처럼 성심성의껏 가르쳐 주었지요. 그 과정에서 저는 단순히 컴퓨터 사용법만 배운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 친구를 통해 젊은 세대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그들이 소통하는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친구 역시 저와의 대화를 통해 회사가 돌아가는 큰 그림과 선배들이 일하는 방식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우리의 관계는 단순히 상사와 부하 직원이 아니라 서로에게 가르침을 주고받는 좋은 스승이자 제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 저는 아주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오히려 그것은 내가 아직도 배우고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큰 용기라는 것을요.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아는 완벽한 사람이 되는 과정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알고 또 무엇을 모르는지를 깨달아가는 지혜를 얻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젊은 후배에게 겸손하게 물을 수 있을 때 세대 간의 벽은 생각보다 쉽게 허물어질 수 있답니다. 오히려 후배들은 자신을 존중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선배에게 더 큰 존경심과 친밀감을 느끼게 되지요. 그러니 우리 구독자님들도 무언가 새롭고 낯선 것을 마주했을 때 모른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애쓰지 마세요. 괜찮아요. 모르는 게 당연한 세상이잖아요. 그저 용기를 내어 옆에 있는 젊은 친구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저기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고요. 아마 당신의 그 솔직한 한마디가 당신을 꽉 막힌 꼰대가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고 소통하려는 멋진 어른으로 만들어줄 테니까요. 그 작은 용기가 당신의 세상을 훨씬 더 넓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라 제가 장담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노력은 결과가 아닌 과정을 칭찬하고 실패의 책임을 기꺼이 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꼰대의 모습 중 하나가 바로 이거지요. 일이 잘 되면 그 공을 자기가 다 가로채고 혹시라도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든 아랫사람에게서 원인을 찾아내 탓을 돌리는 모습 말이에요.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실수 상상도 못했어. 정신을 어디다 두고 일하는 거야. 이런 말들로 후배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저 역시 그런 실수를 반복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팀을 이끄는 리더의 자리에 오르면서부터는 결과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과정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곤 했어요. 어떻게든 좋은 성과를 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팀원들을 다그치고 질책하는 일이 잦았지요. 물론 그런 방식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그 누구도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모두가 가장 안전한 길만 선택하게 되고 결국 그 팀은 활기와 창의성을 잃고 서서히 도태되고 말지요. 제게도 그런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 팀원들과 함께 몇 달 동안 밤낮 없이 매달린 적이 있었어요. 모두가 정말 자기 일처럼 열정을 쏟아부었고 저 역시 그 프로젝트에 거는 기대가 무척이나 컸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어디 뜻대로만 되나요?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터지면서 결국 우리의 프로젝트는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사무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았고 모두의 얼굴에는 깊은 실망감과 허탈함이 가득했지요. 그때 제 머릿속에는 두 명의 제가 싸우고 있었어요. 한 명은 이렇게 소리치고 있었죠. 도대체 누구의 잘못이야?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따지고 책임을 물어야 해. 하지만 다른 한 명의 저는 조용히 속삭이고 있었어요. 지금 이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질책이 아니라 위로야. 내가 그들의 방패가 되어줘야 해. 저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무겁게 침묵이 흐르는 회의실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들 정말 고생 많았어요. 지난 몇 달 동안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얼마나 이 프로젝트에 진심이었는지 내가 가장 잘 압니다. 결과는 아쉽게 되었지만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부딪혔던 그 시간들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번 일을 통해 분명히 많은 것을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프로젝트의 최종 책임은 팀장인 저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었어요. 그러니 너무 자책하거나 서로를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맛있는 저녁이라도 먹으면서 다음에는 어떻게 더 잘해볼 수 있을지 즐겁게 이야기해 봅시다. 제 말이 끝나자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팀원들이 하나둘씩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따뜻한 안도감이 서려 있었지요. 그날 우리는 함께 밥을 먹으며 프로젝트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는 대신 서로의 노력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실패의 경험은 우리 팀을 와해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단단하게 묶어주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팀원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더 과감하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했고 서로에 대한 신뢰는 그 어느 때보다 깊어졌지요. 그 일을 겪으며 저는 리더의 진정한 역할이 무엇인지, 어른의 진짜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결과만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걸어온 과정의 땀과 노력을 알아봐 주는 것. 그리고 차가운 비바람이 불어올 때 기꺼이 자신의 몸으로 그 바람을 막아주는 우산 같은 존재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후배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어야 할 진짜 어른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넘어진 아이에게 왜 넘어졌냐고 다그치는 대신 괜찮아, 다시 일어서면 돼. 라며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말이에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3가지 이야기 어떠셨나요? 말하기 전에 듣기, 모르는 것을 인정하기, 그리고 결과보다 과정을 칭찬하고 책임을 지기. 사실 돌이켜보면 이 모든 노력들은 결국 한 가지 마음에서 비롯되었던 것 같아요. 바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내 경험과 생각이 항상 옳을 수 없다는 겸손함, 그리고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는 열린 마음 말이에요.
꼰대라는 말은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에 갇혀 더 이상 성장하기를 멈춘 사람,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닫아버린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겠지요. 우리는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누군가의 선배가 되고 어른이 되어가지요. 하지만 어떤 어른이 될 것인지는 우리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굳게 닫힌 문처럼 권위적이고 외로운 어른이 될 것인지 아니면 언제나 신선한 바람이 드나드는 활짝 열린 창문처럼 따뜻하고 지혜로운 어른이 될 것인지 말이에요. 제가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 했던 그 서툰 노력들은 어쩌면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리고 사랑하는 후배들과 더 오래도록 함께 웃고 싶다는 저의 간절한 몸부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경따수를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늘 배우고 소통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나누어주는 그런 멋진 어른으로 나이 들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당신의 삶이,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따뜻한 위로와 지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